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 회원님들과도 계속해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제가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맹지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은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적도상 맹지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차량 진출입이 통행이 되어야 일반적으로는 맹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농기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폭의 도로가 잡혀 있다. 그래도 맹지로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를 볼 때 인접해 있는 그 도로가 현황 도로로 쓰이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농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지연금용으로 농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지들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농지들이 유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지연금은 싸게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연금의 신청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지의 조건들 중에서 하나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담보 농지에 가능한 농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거. 그러니까 이게 농지죠. 전답 과수원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거여야 되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의 거리가 30km 이내인 지역에 있는 농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번과 3번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취득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농지들 중에서 어떤 문제이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당권, 그러니까 그 대출이죠. 대출이 있는 물건은 안 되는데 단 15% 미만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 미만의 대출이 있다면은 가입 가능하고, 지금은 좀 막혀 있지만 이게 내년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30% 미만의 대출이 있어도 이 대출액을 모두 수시 인출금으로 상환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대의 대출액이 감정가의 30% 미만이라면 이 물건 역시도 농지연금에 신청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 가압류 등의 그런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농지. 사실 이건 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 이양형이나 은퇴 직불형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공사에 맞추면 농지 지원 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이양형에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감정가의 90% 또는 공시지가의 100%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연금을 신청할 때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렇지만 모든 농지가 다 경영 이양형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와
어쨌든 경지 정리가 된 농지들만 경영 이양용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경영 이양용은 평당 가격이 지역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액을 넘어서면은 이 경영 이양용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지 지원 사업의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고요. 은퇴 직불형은 그 상한액이 경영 이양형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은퇴 직불형으로는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역시도 감정가입 100%로 우리가 받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재외농지를 보겠습니다. 재외농지가 이제 5가지가 있죠. 지금 다섯 개. 첫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이런 거는 농업 경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 및 배우자 유해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당연히 뭐 지분 농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에서 정한 재외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확정된 거,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 이음을 통해서 도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 계획의 확정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 다만 부분 잘 봐야죠.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거리가 30km 이내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대상 농지 조건 중에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취득한 농지라면은 내가 보유를 그 지역 요건이 사실 없었는데 이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거리 요건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농작물을 위한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맹지는 농지연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그러니까 농기계 진출입이 되면 되는 거고 지목상 맹지가 아닌 농지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농기계 진출입,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 농지이긴 한데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물건이었고 50%까지 떨어진 물건이고 3명이 응찰을 해서 54%에 이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사실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이 다 공장지대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공시지가가 또는 감정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농지인데 사실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굉장히 좋은데 이 농지의 도로가 옆에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폭을 재봤더니 2.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도로가 예를 들면 뭐 풀이 나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무로 우거져 있거나 자풀이 나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농기계 진출입이 좀 어렵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봤더니 실제로 이 농지를 가봤더니 2m 정도 폭이지만 이렇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2m 정도 된다면 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 도로가 이런 식으로 평탄화 되어 있어서 현황 도로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반듯반듯하게 콘크리트까지 쳐진 그런 도로는 사실상 굉장히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농지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다만 우리가 싸게 농지연금용 농지는 싸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폭은 좁고 그래서 사실은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그런 농지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봤을 때, 또는 내가 필요한 어떤 평탄화 작업을 해서라도 이렇게 진입로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잡혀 있는 이 농지는 농지연금에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농지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잘 찾아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은 이 토지의 가치 역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감정가 대비해서 저희 회원님과 함께 감정가의 50% 이내, 40% 이내로 낙찰을 많이 받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농지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도로를 평탄화하고 있는 그것 또한 이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간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와 관련된 좀 자세하게 어떻게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10월 26일에 토요일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신청 폼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